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약간이라도 올라주고,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찔끔찔끔이라도 올라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지금 그림자 금융 카르텔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왜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지에 관해서 팩트적인 논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뉴스하고 그런 거를 소개를 이제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비트고라는 아마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업비트하고 관련해서 업비트의 이제 보안하고 수탁하고 관련해서 그 서비스를 대행해서 이제 도맡아 했던 미국의 어떤 대형 암호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오늘 영상에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기관 투자가들을 위주로 해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미국 10년물 채권에 관해서 이제 지금 보면 1% 이하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0.9729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10년물 채권이 지금 떨어지는 게 0.85 프로까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지금 스테이블하지 못한 거죠. 방향성이 지금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또 내려갔다, 그리고 플립 장세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일정 시간까지는 아마 이 장세가 계속 흐름을 연이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갑자기 긴급하게 뭐 인하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0.5%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1.75%에서 0.5% 인하하면 1.25%잖아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0.25%를 또다시 인하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오피셜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날짜 언저리 가서는 향후에 또 주식시장이 또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다시 꺼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단기적인 대응이 되게 중요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라는 거죠. 대선이 있기까지. 예. 미국 대선이 끝나기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지금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암호자산 시장도 대폭등이 있으려면 올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에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는. 그나마 이게 까지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건 11월 달이야. 예. 이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고 미국 당국장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플립 장세 연속으로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금리 1%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과격한 어떤 그 금융 시장의 어떤 그 변동폭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까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대거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근데 유명 차트이스트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 9,1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8,900달러까지 향후 조정이 있은 후에 9,4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조시 라거가 언급을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이후에 9,1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 장세가 있고 9,400달러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를 또 다른 차티스가 똑같이 해요. 이게 복사 붙이기 하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 친구도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9,1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8,900달러까지 조정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나서 9,1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차트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차트가 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높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조정 장세가
미온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있겠다. 200불 정도 있은 후에 400불 정도 더 올라가겠다라는 얘기를 더 하는 거죠. 9,400불 달러까지.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보셔야 되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코인베이스 CEO죠. 제가 이제 거래소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거래소가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사실 바이낸스고, 가장 중요한 건 제도권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어떤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은 코인베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웹 서비스에 관해서 HTTPS에 관해서 우리는 필요했었다. 이게 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필요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도 긴 어떤 항목으로 보면 많은 유스 케이스가 상용화되는 어떤 그 케이스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뭐 가장 두려워하는 코인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인데 저도 이제 투자를 물론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도 바꿨어요. 프라이버시 코인 위주로 좀 많이 바꾼 적이 있는데 어쨌건 향후 장세를 지켜보시죠. 어쨌건 코인베이스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를 이제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정고점을 갱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150 퀸트릴리온까지 올라갔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되게 낮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카나안하고 비트메인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경쟁하듯이 계속 채굴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상승한다는 의미는 어쨌건 향후에 그게 그대로 이제 도래해서 비율적으로 커플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 상관없이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통계학자인 윌리 우가, 그러니까 윌리 우라는 사람을 아마 트위터에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재미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의 장세에 관해서 추측을 하고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까지 목표가 설정돼 있다. 본인은 이제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비트고가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뉴스의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 서비스를 지금 진행한대요. 이게 뭐냐면 랜딩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시킬 건데, 이게 이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 대출 서비스를 지금 비트고에서 한다는 게. 근데 비트고가 만약에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회사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비트고가 랜딩 서비스를 기관 투자가들한테 위주로 이걸 확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간접 투자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업비트하고 전에 협력사였던 어떤 그런 회사가 비트고예요. 이 마크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회사냐면 보안 관련해서, 그리고 스탁에 관해서 이제 관리를 업비트 거래소를 해주던 회사예요. 그 정도로 안전하고 대형인데죠. 그래서 여기 발표에 따르면 비트고의 암호화 대출 서비스는 기관 고객에 중점을 둔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 팀에 의해 구축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 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트고의 대출 서비스는 암호화 및 화폐를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냐, BTC로 대출을 시작했으며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BCH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대시코인 하고 스테이블 코인, 뭐 피아트머니 하고 다른 15개의 암호화폐로 이제 넘어가서 확대 서비스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 눈에 띄는 건 있진 않더라고요. 어쨌건 이게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이게 이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게, 그걸 이제 보셔야 되고, 분명히 몇 개월 안에는 늦어도 한 몇 개월 안에는 분명히 간접 투자 상품이 확대돼서 나온다는 어떤 그런 시사적인 뉴스가
코인리스나 아니면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이런 데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협력사들하고 이제 보시면 여기 리플사가 보이시고 제네시스,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암호자산에 관해서 투자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죠. 제네시스 보이고 여기 보면 CME 그룹이 나와 있고 판테라 캐피탈, SBI 홀딩스가 나와 있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끝에 위에 보시면 코빗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왜 이 거래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코빗이란 거래소가 볼륨량이 거의 없어요. 그 수수료 갖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급여나 제대로 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넥슨하고 관련해가지고 저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시빅도 마찬가지로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코인이거든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이제 지금 딥바이 어떤 그런 산업이 창궐하면서 부각돼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메이커다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듯이 시빅도 분명히 뭔가 제가 봤을 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면 코인베이스에도 분명히 이 코인이 있고 비트고하고 협력사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로얄 민트라고 또 보이는데 이게 되게 의아하다는 거.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로얄 민트라는 이 회사에 관해서 이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로얄 민트는 영국 정부 소유의 동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얄 민트는 로얄 민트 LTD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민트는 폐하의 재무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그러니까 유한 회사이며 모든 국가의 주화를 공급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쪽으로 사용되는 순환동전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박하는 플래칫, 기념동전, 다양한 종류의 메달 및 귀금속 덩어리를 생산합니다. 사실은 금은하고 되게 뿌리 깊게 관련돼 있거든요. 영국 왕실하고 관련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1위 되는 기축통화국이 되기 전에 바로 전에 영국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체라는 거죠. 그 영국 정부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로얄 민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도 코인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민간한테 파는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어쨌건 오래 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영국 정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관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구글링을 아마 로얄 민트하고 관련해서 몇 년 전 걸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들은 지금 향후 창궐하는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다 미리 예견을 했었고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에 관해서 미리 다 로드맵이 있었고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각자 찾아보시면 아마 더 이해하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대법원 판결 이후 24시간 후 피아트 서비스 재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특근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국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년에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우노코인은 직원의 50%를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플랫폼은 RBI 제한이 발효된 이후에 계속 열려 있지만 2018년 여름에 모든 피아트 예금을 중단했습니다. 예. 이 예금 중단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뭐 업비트에 뭐 돈을 보낸다, 뭐 기업은행을 통해서 보낸다, 뭐 빗썸에 뭐 돈을 보낸다, 뭐 코빗에 보낸다, 뭐 코인원에 보낸다, 뭐 그렇게 현금을 보낼 때 그 문호를 막아놨다는 거죠.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시켰다는 거죠. 근데 인도 정부에서 그거에 관해서 물꼬를 열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FATF에서 지금보다 작년보다 이제 더 디테일한 어떤 그 제안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을 3쿼터까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암호자산 시장이 아마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장세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는 내년하고 아마 내후년이 되실 거예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에피타이저 정도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개전 휴업, K뱅크, 경영 정상화, 물거품, 플랜 B도 암울하다.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빨간 글자로 여기 써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크 하면은 두 개가 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는 카카오, 하나는 K뱅크. 근데 K뱅크가 지금 돈이 없어요. BIS에 A를 그거를 맞추기 위한 것도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정도까지 지금 치달았다. KT에서 인젝션 주사를 쏴가지고 어떻게 이걸 굴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거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되게 긴 어떤 그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카카오뱅크라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한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데라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카카오가 눈에 띌 정도로 그리고 MBK 파트너스하고도 분명히 투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회사가 앞으로도 약진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롯데 실적 안 좋은 한국의 200개 백화점 슈퍼 문 닫는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롯데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지금 느끼시겠지만 민간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 향후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롯데에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아마 그런데, 그리고 자영업 시장에도 분명히 똑같은 아마 행태가 분명히 벌어질 거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유사 꿈의 직장은 옛말 자산 매각 감원 초일기다. 그리고 구조조정 직면한 정유업계 인건비 비중 낮은데 감원 상당히 좋지 않다는 방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금 경제가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을 줄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에서 비물리적인 게 중심으로 지금 서서히 전 세계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정유사의 몸집 줄이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달러라는 게 원래 페트롤이잖아요. 페트롤에 기반한 거잖아요. 석유에 기반해서. 근데 이게 달러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걸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뭐 셰일가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리적인 게 창고라고 어떤 집적화된 어떤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발전한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한 시대로 이제 점점 접어들면서는 석유의 중요성이나 석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두되기에는 조금 약간 지난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향후의 화폐는 무엇에 기반해서 가치를 인정받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존에는 달러 같은 경우 석유였다. 그 전에 금이었다. 그럼 향후에 무엇이냐는 거죠. 과연. 저는 이제 그게 암호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뭐 화폐들이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고, 어쨌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정유업계는 꿈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직장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유사들은 자산을 팔고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는 듯한 불황을 견뎌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2011년의 악몽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유업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향후 이제 전망에 관해서 얘기 나왔는데, 주유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 개수는 1만 1000여 개에 달하는데 업계에서는 국내 주유소 적정 개수를 7000여 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11,000에서 7000을 빼면 36% 정도가 정리 대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주유소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36%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자영업 시장에도 분명히 도래할 거다. 3명 중에 1명은 직장을 잃거나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 지난해부터 주유소들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비롯해서 세차, 택배, 공유차 차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에너지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자, 주유소도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 영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게 영원할까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이제 순이 씨나 뭐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물리적인 거에서 비물리적인 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가 올라갈까, 그런 얘기를 항상 이제 하잖아요. 저는 이제 플랫폼 경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인 투자도 하시는 거죠.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거고, 그냥 그대로 하시던 거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건 뭐 오늘 중요한 뉴스는 비트고에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해서 대출 서비스, 랜딩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좀 약간 가장 중요한 뉴스였지 않나. 예, 그리고 인도 거래소에 관해서 현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줬다, 이런 걸 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정 장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분명히 움직일 텐데, 알트코인이 전체가 다 뭐 사라진다, 죽는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알트코인의 불장 마켓은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큰 어떤 흐름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악해서 이제 같이 나아가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끝에 가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만큼 여태까지 인내하신 만큼 그만큼 커다란 열매를 다 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향후 몇 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